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걱정이 많아요. 예, 이 트럼프 발고관세 정책으로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영향이 어떻게 닥칠까요?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망연자실 같은 그런 입장인 거고. 예,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차가 57만 대입니다. 예, 기아는 35만 대예요. 예. 한국 GM이 41만 대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합치면 133만 대인데 어휴, 그 집 133만 대에다가 지금 25%의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133만 대 수출이 유지가 될까? 음. 쉽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격이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가격 전가될 거고, 네. 그럼 소비자들은 차 가격 오르니까 아니 나 안 사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일단 통관 기준이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뭐 당장은 현대자동차도 가격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정도는 그렇게 유지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미국에다가 많이 물건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일단 많이 보내놨어요. 네. 그걸로 한 2, 3개월 버티는 거죠. 음, 그럼 그 이후에 이 지금 발효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물건들은 이제 관세 내고 들어갈 텐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생산 제품도 가격이 올라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붙여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생산이지만 가격이 한 17% 정도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소비자가 비싼 값에 사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소비 여력이 높지 않으면 예, 비싼 돈을 주고 사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사놨잖아요. 예, 오를 거라고 예상되니까 자동차를 많이 미래 구매를 지금 현재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구매가 떨어진다, 예, 수량이 감소한다. 당연히 음. 자동차 업계는 어려워진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또 독일 자동차만 괴롭히려고 한다면 뭐 이 관세 정책을 이해를 할 텐데 네. 방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서 41만 대가 한국 GM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 기업도 타격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 지금 저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는 그 과거에 했던 USMAC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이 한 40%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매기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어려워지니 네. 이건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비둔 거예요. 그런데 GM의 전체 물량에서 40만 대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되는데 그러면 전체 물량에서 40만 대가 큰 거냐? 네. 이걸 따져본 거죠. 그렇죠. GM 입장에서는 크게 보일 수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40만 대는 큰 게 아니고요. 큰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저 정도는 GM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포드라든가 다른 네. 회사들도 전 세계 여기저기 공장이 있을 거 아닐까요?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예. 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 그쪽 비중이 높으니 그쪽은 관세를 건드리지 말고. 아, 그러니까 다른 해외 공장들은 다른 데 파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GM은 대부분 미국에다 수출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한국의 생산 물량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기업들 얘기로 돌아가서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나름대로 대응 전략 뭐가 있을까요? 관세를 붙이면 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대응 전략은 현지에서 늘리는 것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늘려서 관세를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서 지금 60만 대 생산하고 있는데 예.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20만 대를 추가 생산하고 네. 궁극적으로는 내년까지 120만 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그 물량 자체가 미국 현지에 생산이 되니 국내 생산 물량은 줄겠죠. 네. 지금 가장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돌파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어디서 만들든지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수익이 들어오면 되니까. 예. 근데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예. 이건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거여서 고용의 문제랑 직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시각과 예. 기업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이렇게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GM 공장에도 위탁 생산을 의뢰할 생각이 충분히 있다 가능하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GM에서는 더 이상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GM 그 생산은 현대가 그걸 좀 활용하고, 반대로 미국에 있는 GM 공장은 오히려 현대차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GM 공장에선 현대차 생산하고 그 미국에 있는 GM 공장에서도 그럼 현대차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국 GM의 물량 줄어드는 걸 커버할 수는 없나요? 위탁 생산으로 어느 정도 돌파구는 마련할 수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GM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물량을 예. 미국으로 전량 이전하려고 할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게 더 수익이 좋으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완성차 공장이 문 닫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예. 근데 군산 공장 문 닫을 때는 한 번에 닫은 게 아니고 네. 점점 생산이 줄어들면서 예. 타격감을 최소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갑자기 한 방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GM의 해외 사업 담당하는 임원이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고관세 정책이 유지가 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건 GM 관점에서도 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문 뭔가를 닫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축소하면서 무언가 준비하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네. 현대차 걱정도 해야겠지만 네. 한국 GM에 있는 근로자와 하청업체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쭤본 거였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만 두들겼다가는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다른 대체할 시장들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생산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되는 게 6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동이 21만 대 정도가 되고 오세아니아가 18만 대, 중남미가 12만 대, 이외에 뭐 아시아가 4만 대, 뭐 아프리카 4만 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갈 60만 대를 이들 지역에다가 분산 판매하는 전략이 우선 해법으로 떠오르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해당 지역의 완성차 성장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동남아시아가 꽤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2022년 347만 대에서 2030년에 584만 대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이제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예. 인구 7억이니까. 예. 그럼 이쪽에다가 무언가 집중해 가지고 시장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막상 들어가면 예. 이미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전에 저 놀러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일본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택시부터 다 중국 전기차나 중국 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늦게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뺏긴 듯한 느낌마저도 드는데 가능할까요? 동남아 시장 그러니까 공략? 이제 동남아 시장은 물론 내연기관의 대체도 있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입장으로 변모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생산 물량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은 미국 이외 시장에다가 한 대라도 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드는 그 양을 네.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요. 뭔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생산이 줄면서 고용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묘수나 아니면 정부의 뭐 대응 전략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해서 예. 한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을 좀 놓고 보면 이제 우리하고 일본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갑자기 관세를 24%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 물량하고
일본이 수출하는 물량하고 비슷합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일본 내 고용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일본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애 전략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혜택을 준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럼 우리한테 주겠나? 그럼에도 돌파구는 찾아야 되겠죠. 예. 그건 이제 정부의 역할인 거고 예. 저는 보는 건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진이 발생했고 예. 쓰나미는 무조건 온다. 예. 근데 저 쓰나미가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저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소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에 납품이 가능하려면 네. 기술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지원해서 줄어드는 물량을 해외 다른 자동차 회사로 공급 가능하도록 유도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네. 자연스럽게 협력회사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여쭤보면요. 완성차 업체도 물론 걱정해야겠지만 그래도 거긴 큰 회사니 우리보다는 자체적인 대응 역량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면이 조금은 있는데 협력회사 1차, 2차, 3차 벤더사들은 이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들은 뭐 나름대로 방금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생태계를 보시면 더 잘하시지만 자신들의 주력 납품회사 말고 쉽지 다른 않아요.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쉽지 않아요. 않잖아요.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는 게 워낙 보수적이어서 네. 한번 완성차 기업이 부품을 선택을 하면 예. 잘 안 바꿉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뚫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음. 그냥 쓰나미를 맞으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이제 공급선 다변화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뭔가. 그럼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뭔가 그 회사가 요구하는 새로운 스펙들이 있으면 그 스펙들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개발할 때 중소부품사들이 여력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서 예.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메리트가 있는 부품을 만들고 그게 이제 뭐 독일 회사든 미국 회사든 아니면 일본 회사든 선택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네. 하긴 그런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만약에요. 그런 조치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뭔가 큰 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연쇄적인 작용들이 일어납니까? 그 과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GM 군산공장 문 닫았을 때가 선례가 돼요. 네. 그때 지역 경제는 뭐 당연히 말도 아니었죠. 하고 모든 게 바닥으로 이제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대 물량이면은 우리나라의 완성차 공장 한 2곳 정도 규모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소득이 감소하겠죠. 예. 그러면 소비여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도 못 갚죠. 아. 금융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에 하나는 자동차인데 여기에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국가 경제도 휘청거리는 건데 이거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산차 사기 운동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에서 예. 또 그러겠죠. 아. 왜 미국 차 안 팔려? 음. 사실 미국 차 안 팔리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독일이나 유럽, 한국 제품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제품력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관점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대수가 안 나오잖아. 이건 불공정이야라고 얘기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게 공정한 거래인 거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이 얘기하는 공정한 거래는 그냥 숫자 가지고 놓고 보자. 네. 니네 몇 대 수출해 한국에? 음. 우리 130만 대요. 야 미국에서 5만 대 가네? 이게 맞아? 이게 불공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 답답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소비자들의 선택인데 이걸 가지고 막 많이 팔았다고 뭐라고 하니 참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물론 관세 부과하면 가격은 좀 올라서 자동차 교체 주기가 좀 지연되거나 그래서 판매 대수가 당분간 조금 줄어들 여진이 있지만 결국 이번에 관세 조치가 한국에만 관세를 대거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본, 유럽 등등 다 같이 부과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다 같이 가격이 오를 요인이 생긴 거니 이건 그 관점에선 다시 실력 싸움 되고 기술 싸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수출 차종을 보는 겁니다. 차종.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종 중에 하나가 예. 엘란트라예요. 예. 아반떼. 예.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관세에 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 경쟁하는 차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포드가 있을 거고 GM이 예.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경쟁 차종이 과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 똑같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예.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소형 차종 중에 경쟁하는 차가 일본의 토요타 코롤라인데 네. 코롤라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쟁 차종은 가격이 올라갈 인상 여지가 부품을 일본에서 갖고 오더라도 예. 적은데 네. 여기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기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차종들은 미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미국 이외에 이런 소형 차종을 좋아하는 시장이 어딘가 네. 거기를 찾아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종별로 선택이 다른 거죠.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자동차 산업 타격이다가 아니라 네. 어떤 차종이 타격을 받는지를 그걸 봐야 보고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이제 대형 SUV. 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1년에 11만 대 정도 판매가 돼요. 예. 전량 국내 생산이니까. 예. 근데 그런 차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생산으로 가야 되겠죠. 대신 그러면 국내 물량은 어떻게 하냐? 대형 SUV를 좋아하는 지역, 예. 중동, 네. 남미, 그러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략이 잘 들어맞으면 예. 그 지난번에 우리가 뭐 사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예. 어쩌면 예. 글로벌에서 탑을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역으로 예.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 현대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웬만한 거점 자동차 공장을 다 가지고 다 그런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동차 생산 라인의 수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여기선 이제 뭘 생산하고 여기선 뭘 생산해서 우리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대응일 수도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쉽지는 않지만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세 부과는 분명히 타격이 있어요. 예. 이거는 불가피하게. 네. 근데 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네. 것은 이제 회사마다 차종별로 어디에다가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아내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잘 찾아내 가지고 국내 생산을 일정 부분 보전을 하게 된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회가 오히려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희망을 갖기 전까지 예. 타격은 있다. 불가피해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슬슬 뭐 조기 대선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아직까지 60여 일 정도의 우린 인터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을 보니까 이제 각 국가의 국가 수반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그렇죠. 자동차 생태계 지키려고 네.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우린 지금 약간 부재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총리가 뭐 전화도 하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정부와 또 지자체들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충격을 줄이려면 뭔가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자동차 팔아가지고 미국에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예. 미국 걸 뭔가 사줘야 되겠죠. 뭘 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우리한테는 없지만 미국 거를 사줘서 미국이 좋은 건 뭘까? 예.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뭐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그런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고 뭐 방위비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이외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억지로라도 뭔가를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딜을 좀 걸면 네. 하다못해 관세율이 네. 25%에서 네. 다른 데와 달리 네. 뭐 한 5%, 10% 정도 수준 때만 돼도 네. 뭐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부담스럽지만 네. 그나마 모두가 다 관세를 받는 시대에서는 네. 그 정도라도 해도 우리한테는 생존 전략이 되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